지금부터 우리 10월 두 번째 주 워크북 강의 해설 강의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수업 때 잠깐 얘기했지만요, 여러분들 이 부분 이번 주 내내 아마 못이 박히게 여러 학원이나 학교에서 얘기 들었을 겁니다. 원래 법적으로요, 여러분들 수능 보기 4년 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능을 봐야 되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정해져야 돼서 올해 안으로 11월 중으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 갈 때 어떤 것들로 대학을 갈 수 있을지가 법적으로 아마 발표가 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뭐 다른 과목들이야 뭐 거의 다 정해졌다고 하는데 지금 한강 지금 떠도는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면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옵니다. 변별력이 너무 공통 과목으로만 채워져 있다 보니까 변별력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심화 수학을 지금 만드는 과정 같은 것들이 조금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한 사회하고 과학도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별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만들이 조금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국어 선생이니까 국어를 말씀드리면 국어는 변하는 거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원래 여러분들 다 준비하셨어야 되고 그 준비하던 거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 실력대로 보여주면 되는 시험입니다. 단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국어도 원래는 선택 과목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여러분들도 선택 과목 없이 모든 국어의 내용들을 시험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비문학과 문학이 중심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 그리고 매체가 지금 어떻게 될지 정확히 발표가 안 났어요. 어쨌든 문법까지 여러분들이 다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공통과목으로 보게 된다는 점 다시 기억해 두고요. 정확하게 결정이 되면 다시 말씀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해줘봤자 조금 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괜히 여러분들 불안해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고등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고등거 여러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만큼 그대로 지금 저만 잘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아무 문제 없이 고등학교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등학교 거 확인하러 좀 가보죠. 자, 지난주에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 두 개가 크게 있었는데, 자, 이 중에 성탄제는 지금 신정중학교, 신송중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나오게 되는 시가 될 거고요. 그렇다고 이 시가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 시는 고등학교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에도 여러 번 나왔던 시기 때문에 성탄제라는 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김현승의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최근에는 가로수로 많이 볼 수 없지만 어쨌든 이 플라타너스라는 시도 고등학교 수준의 시로서 꽤 여러 번 학력고사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워크북에는 그래서 뭘로 넣어놨어요? 2023년도, 그러니까 작년이겠네요. 작년에 EBS 수능 특강에 실려있던 문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같이 나와 있는 시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문법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모든 문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형태소 쪼개는 훈련들을 오늘 몇 가지 좀 까다로운 것들 위주로만 얘기를 하면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바로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주에 했던 독서 비문학 쪽에 있던 과제는 없는 건 기가 막히게 알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시부터 먼저 갈까요? 시를 좀 먼저 가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시, 자, 성탄제부터 좀 가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시 배웠던 거 조금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느냐, 시에서 나타나는, 대비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대비는 대조와 비슷한 개념으로서요. 왜 대비를 합니까? 두 개 이상의 대상의 차이점을 드러내줘서 그 차이점이 바로 강조하고자 하는 지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몇 가지로 나눴어요. 명과 안. 자, 뭐 어렵게 표현해서 명과 안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긍정적인 것들과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들로 나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있으면 자연에 대한 친화적인 생각이 있는 이런 반대되는 생각들이 나타나는 소재들은 반드시 신경 써서 찾아봐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대비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색채가 대비가 됩니다. 자, 색채가 대비가 된다는 건 색채의 개념이
긍정, 부정이라고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색채는 워낙 스펙트럼도 넓고요. 예, 색채가 대비될 때는요, 오히려 선명하게 그 주제를 드러내주게 하기 위해서 색채가 대비되는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와 뭐가? 예, 과거와 현재가 대비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인들은요, 보통 시를 쓸 때, 너무나 즐거워서 시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부분의 시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란 현재의 것들을 주로 부정적으로 보고 이것들을 모하는 형태, 비판하는 형태로 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주로 현실에 대한 것들. 그러면 과거는 뭐겠어요? 그건 매우 내가 가고 싶고 그립고 긍정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명암의 대비,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대비, 색채의 대비,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는 이 지점들 우리 또 기억하면서 다시 이 시를 들어가보죠. 자,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성탄제에 대해서는요,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냥 아주 간단하게 크게 보자라면 앞쪽은 과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현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의 희생과 사랑이 뭘로 드러나요? 눈을 헤치고 거기서 따온 산수유 열매의 붉은색과 그 다음에 고생할 수밖에 없었던 고난과 시련을 뜻하는 눈을 뜻하는 하얀색과 대비되는 지점이 색채로 강렬하게 대비돼서 아버지의 사랑이 더 부각되게 대비가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했던 거 포인트 하나 더 잡자면 뭐가 있습니까? 뭔가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걸 우리 뭐라고 불렀습니까? 매개체라고 불렀죠? 자, 그 매개체가 뭐였어요? 그날 눈이 내리던 기억들이 있었고요. 하필 현재로 돌아와서 그때도 눈이 내립니다. 눈이 내리니까 당연히 그 과거의 아버지의 사랑이 떠오르는데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거 성탄제 가까운 도시예요. 자, 위쪽은 과거이면서 배경이 약이 없는 산수 열매가 있는 시골이고 밑에는 현재이면서 도시란 말이에요. 자, 얘네 둘이 바로 대비가 되는데 이 사람에게는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이 바로 현재의 도시입니다. 옛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 되겠죠. 희생과 사랑인데 그게 없어요. 따라서 이 도시는 외관은 화려할 줄 모르나 그 안에는 따뜻한 정서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옳지 않죠. 매우 건조하고 약간의 회색적인 느낌 이런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눈이 매개체가 되는 거 나왔고요.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30살, 서럽다라는 30살. 딱 여러분들 절반 살았잖아요. 30살 되면 하나도 안 서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눈 속에서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아라리. 자, 이 마지막에서도 중요한 거 나오는데 붉은 아라리가 지금 어디에서 흐르고 있습니까? 내 혈액 속에서 흐르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아버지의 사랑, 산수유가 지금 그 색채라는 걸 통해서 나의 혈액 속에서 내 몸을 흐르고 있다라고 표현했던 시.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해설을 좀 볼까요? 자, 10번 문제, 10번. 보기를 참고해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겁니다. 자, 이거 아까 설명한 거니까 화자는 시의 전반부에 병으로 고통스럽던 화자의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보여준 사랑,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요. 후반부로 가면서 어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상막한 도시죠. 아까 얘기했던 현재와 과거, 도시와 시골을 대비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 이 중에서 알맞지 않은 것 답은 3번이었죠. 왜냐하면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성탄제 가까운 도시예요. 그런데 화자가 처한 현재의 공간은 맞지만 현실은 아까 과거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근데 현재는 아버지가 지금 안 계시잖아요. 옛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의 따뜻함을 느끼는 공간이라는 표현이 결코 맞지 않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다음 11번은요. 자, 여러분 11번 문제 선생님이 분명 설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표현이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성탄제라고 하는 건 크리스마스였어요. 크리스마스였어요. 자, 이거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희생에 대한 이미지들을 가져오는 거죠. 희생과
사랑에 대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는 열병을 앓는 화자를 위해 성탄절의 밤에 산수 열매를 가지고 온다. 이는 기억에는요 뭐가 들어가야 될까? 뭐를 표현한 거야? 이 산수 열매는 아버지의 사랑이죠. 자, 근데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언제 일어났다라는 일로 넘어가요. 성탄제 크리스마스로 넘어감으로써 아버지라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 니은에 대한 용어를 좀 설명해주면 훨씬 이해가 될 텐데, 우리 예수의 인생은 단 어떤 가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한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인간 전체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인류에 대한 뭐로? 사랑으로. 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성태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인류에 대한 개념으로 뭐 됐다라고 얘기합니까? 확대되었다라는 개념을 조금 설명해주면 이 시의 제목이 왜 성탄제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어떤 종교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자, 그럼 12번에 나와 있는 시는 이 시는 반드시 별표처럼 조금 공부하셔야 되는 시입니다. 자, 제목이 정지용의 유리창입니다. 유리창. 자, 여러분 시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시의 제목을 가지고 시의 내용을 추측해보는 걸 해봤는데 이 유리창이라는 것의 특성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유리창은 안과 밖으로 나눕니다. 자, 근데 시각적으로 본다면 밖에 있는 대상이 보입니다. 그죠? 안에서 밖에서 안이 보여요. 근데 문제는 유리창이 단절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청각적인 것들을 전달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후각적인 거, 그리고 촉각적인, 자, 눈으로 보이는 거 이외에 나머지 이러한 감각들은 유리창으로 인해서 단절돼요. 따라서 너무나 보고 싶은 대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유리창 너머에 시각적으로 보여요. 그러면 막 보이는데, 근데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이야기를 건넬 수도 없다라는 특성이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시에는요, 유리창은요, 먼저 얘기해 주자면, 화자가 죽은 자식을 그리워합니다. 자, 그 죽은 자식을 그리워하는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 죽은 자식을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유리창을 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습니다. 자, 유리창에 입김 넣어서 여러분 막 이런 거 하트 같은 거 그리고 누구 바보 막 이런 거 적어봤을 텐데, 자, 그러면서 자신의 죽은 자식이 거기에 막 떠올라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유리창은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 죽은 자식에 대한 간절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유리에 차고 슬픈 것. 자, 차고 슬픈 것은 자기의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식이 될 겁니다. 어른은 버립니다. 자, 여럿이 붙어서서 입김을 흐리운다 하고 하니까 길들은 양언 날개를 파닥거립니다. 자, 지우고 보고 지우고 보아도 새까만 밤이 밀려나가고 밀려와 부딪히고 물 먹은 별이 반짝반짝 보석처럼 맥힙니다. 와서 그만큼 자기 자식의 소중한 자기 자식이 지금 이 앞에서 유리창에 말을 안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밤에 유리를 닦는 것은 왜 닦았습니까? 죽은 자식이 그 유리에서만 비쳐서 보이니까 깨끗하게 보고 싶고 또 깔끔하게 보고 싶으려면 허하고 닦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다 펼치시고, 자,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입니다.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거 많은 학교에서 우리 2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자, 외로운 것과 황홀한 것. 둘이 모순되는 관계죠. 둘을 모순되는 것들을 같이 엮어보는 거 역설입니다. 그래서 역설 문제 풀 때 여러분들 밑에 보기에서 되게 많이 나왔던 표현일 겁니다. 자,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자, 근데 왜 외로운데 외로운 거 왜 외로워요? 아까 얘기했지만 유리창의 특성이에요. 유리창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식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외로워요. 그런데 거기 비친 자식의 모습은 황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자, 폐에 있는 혈관입니다. 실제로 이 시의 작가인 정지용 시인의 자식이 폐의 병으로 죽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너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자, 직유법이 사용됐고 죽은 자식의 이제 죽었다라는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마지막에 날아갔구나 하면서 뭐해? 영탄적 어조로 얘기하죠. 느낌도 팍 찍으면서 그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동영상 가기만 찍으면 기침을 할까요? 자, 그랬을 때
공통점입니다. 공통점. 자, 1번. 윗글과 보기 모두. 자, 윗글을, 자,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윗글이 뭐고 보기가 뭔지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윗글은 뭐였어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성탄제고요. 적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보기는 밑에 나와있던 유리창입니다. 예. 자, 성탄제와 유리창의 화자 모두 과거를 회상하고 있다. 과거를 해석하고 있다. 자, 보기 유리창에 있는 화자는요, 현재 내가 입김을 불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윗글과 보기의 화자 모두 시적 대상을 그리워하고 있다. 예, 요게 바로 정답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2번이네요. 왜? 자, 성탄제에서는 아버지를 지금 계시지 않는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리창에서는 아까 자기의 죽은 자식을 그리워하면서 유리창을 후후 불고 있던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시상을 전환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전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요. 뭐 시에서도 그런데라는 말을 쓰고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근데 그 앞에 성탄제에서는 시상의 전환이 나타납니다. 왜? 과거를 회상하다가 현재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배경도 바뀌고 완전 나이도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상이 전환되는 데 비해서 유리창에서는 죽은 자식 생각하면서 유리를 닦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어떤 그 반전 같은 것들이 나타나지는 않죠. 그래서 3번은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역설적 표현은 아까 얘기했던 유리창 외로운 황홀한 심사에서만 나타납니다. 자, 13번 갑니다. 자, 윗글을 성탄제입니다. 윗글을 음독하는 낭송을 개최할 때 낭송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뭐가 있겠어요? 낭독할 때. 네. 자, 성탄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아버지의 희생과 뭐를 이야기하는 거야?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 어디? 내 혈액 속에 와서 흐르고 있잖아.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순수한 사랑은 뭐야? 아버지의 사랑이 되고 계승되는 것. 내 혈액 속에 흐르고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비에 대한 설명으로 한 적절 한번. 비가 어디냐면요. 마지막에 내 혈액 속에 흐르고 있다는 그 부분이죠. 때문이 그다음 자 보면 여기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녹아흐르는 까닭일까? 라고 이런 거 뭐라 그래? 질문하는 것 같아요. 의문형으로 끝내고 있어요. 있는 거. 그래서 얘는 답이 14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의문형 어미를 활용해서 시적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예, 계승되고 나한테 흐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주는 지점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감각의 전이를 통해 자 이거 나오는 순간 자 다른 보기도 좀 볼 텐데 이걸 뭐라고 불렀어? 자 공감각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어떤 뭐 시각에서 뭐 그래 니네 이런 거 그냥 그런 거죠. 푸른 종소리. 자 이런 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 푸르다라는 건 시각이죠. 자, 시각이고 종소리는 청각입니다. 자, 그러면 종소리가 막 땡땡땡 퍼져나갈 때 푸른색으로 막 퍼져나가는 것 같잖아. 자, 그런 걸 감각이 전이됐다. 그래서 얘를 공감각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요, 시에서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지만 현송중학교하고 예송중학교 학생들은 이건 2학기 시험범입니다. 네, 공감각 꼭 알아두시고요. 자, 명암의 대비 이거는 나타나긴 해요. 어디서 명암의 대비가 나타납니까? 네, 앞에 빨간 어둠 속에 어두운 방 안에서 빨간 숯불 그래서 꺼져가고 아슬아슬하게 꺼져가고 있는 어린 생명을 표현하는 부분은 맞는데. 자, 이게 비에서 나타나지는 않죠. 예, 요런 보기까지 여러분 확실하게 확인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다음 15번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중요하네요. 자, A에 적용된 표현 방식입니다. A는 어디냐면 맨 앞에 어두운 방 안에 그 다음에 빨간 숯불이 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 방금 전에 어떻게 또 얘기를 했네요. 자, 뭐가 대비돼요? 예, 어두움과 빨간 이라는 색채가 대비되는 순간이 나오죠. 자, 그래서 A에 여기서 그 색채가 대비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답은 3번이죠. 왜? 들길은 붉어지고 골목은 들로 내려오자 푸르러집니다. 자, 이 봄에 싱그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꽃이 피어있는 붉은색과 그 다음에 보리가 익어가는 푸르러지는 풀밭의 이미지들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어떤 반대, 사랑과 뭐 질투 이런 것처럼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색채가 대비가 될 때는 어떤 반대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자 할 때 쓰게 된다. 그래서 얘는 봄의 전경을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빨리 가죠. 뭐 여러분 이거 다 아는 건데 문법 설명도 해줘야 돼. 다음 16번. 자, 밑글에 화자가 보기에 화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성탄제의 화자예요. 성탄제 화자는 어떤 상황인데? 예, 아버지가 지금 없어. 근데 그 아버지가 내 몸속에 흐르는 것 같이 느끼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보기는 한번 어떤지 보죠. 자, 눈물 아랑아랑 피리 불고 가신 님의, 자, 님이 피리를 불고 가신 님이 생각이 나는데 눈물이 아롱아롱해요 지금. 분명 슬픈 얘기 같은데. 자, 진달래 꽃 피우는, 자, 서역산만리에다가 밑줄 그으십시오. 서역산만리. 자, 서역이라는 건요, 여러분, 불교 용어 약간 개념이 있는데, 불교에서는요, 극락세계가 어디에 있다래? 예, 서쪽.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서쪽에는 중국이 있고 중국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가 생겨났던 그 근본적인 고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서역이 나오면요, 이 서쪽, 이 고전문학에서 서쪽은요, 주로 죽음을 뜻하고, 그거 뭐 불교적으로 한다면 열반 같은 개념으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건 꼭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우리 해가 보면 해가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럼 생각하면 하강의 이미지, 죽음과 서쪽이 연결된다는 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흰옷이네요. 자, 요즘에야 장례식 갈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검은색 옷 입지만 원래 우리의 전통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색깔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흰옷 여며 가오시님이, 자, 님이 흰옷을 입고, 자, 저 서역으로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님이 뭐 한 거야? 님이 죽은 거죠. 자, 그래서 다시는 오지 못하는, 그러네요. 다시는 오지 못하는 파촉산만리입니다. 자, 역시나 여러분 파촉이라는 것도 불교 용어인데요. 예, 죽어서 가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돌아가셨네요. 자, 근데 이미 돌아가셨어도, 자, 앞에 성탄제에서 화자는 어땠어요? 아버지의 혈액이 내 몸속에 흐르는 걸 보면서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끼잖아. 여긴 좀 다른가? 자, 시인이나 삼아줄 것 슬픈 사연에, 자, 신을 가시는 길에, 저승으로 가시는 길에 신을 삼아줬는데 줄 거리니까 삼아준 거야, 못 삼아준 거야? 예, 신을 못 만들어줬어요. 오롤이 안 새긴 윤날 메투리. 자, 메투리는 집신을 뜻하죠. 자, 은장도 푸른 날로 인양되어서, 자, 은장도라는 말에서 이 시의 화자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원래 은장도는요, 뭐 여러분들도 들고 다닐 수 있겠지만 조선시대 때 여성들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갖고 다니던 작은 호신용 칼을 얘기하죠. 그래서 은장도로 인양되어서, 자, 근데 이거 보세요. 부질없는 이 머리털 엮어드릴 걸. 자, 이 여인의 긴 머리를 자기 은장도입니다. 이거 하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머리털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소중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부분을 잘라서 어디로? 가장 밑에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더럽다라고 할 수 있는 발에다가 집신을 엮어준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부위로 가장 님에게 하찮은 부위에 집신을 만들어주겠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 님에게 그만큼 정성과 희생을 다하겠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게 안타까운 만 계속 묻어나네요. 자, 초롱의 불빛 지친 밤하늘 구비구비 은하물 목이 젖은 새. 자, 목이 젖은 새가 계속 슬피 울어요. 차마 아니 손님 가락 눈이 감겨서. 자, 여기에도 하나 밑줄 그으셔야 될 게, 제 키에 취한 새가 귀촉도 운답니다. 자, 귀촉도가 이 시의 제목인데, 자, 귀촉도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입니다. 그냥 여기다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귀촉도를 뭐 다른 말로 하면 두견새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적동새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 녀석을 한자로 표현하면 귀촉도가 돼요. 자, 근데 귀촉도 설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시간이 되려나? 예전에 우리나라 아주 옛날에
여덟 명의 남동생, 그러니까 큰딸이에요. 남동생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딸이 살았습니다. 이 큰딸은요, 너무나 착해서 동네 사람들이 아주 칭찬이 자자했는데, 마침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님이 재혼을 하십니다. 자, 근데 재혼을 하는데 새로 들어온 어머님이 이 딸을 질투합니다. 예, 그래서 이 딸을 장롱에다가 가둬 놓고 불을 태워 죽입니다. 자, 근데 그 누나는 결혼 전날이에요, 그것도. 좀 자세한 얘기는 수업 시간에 해줄게요. 그 누나가 그 동생들을 지키지 못하겠다라는 서러움. 자, 한마디로 그걸 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바로 한이죠. 이 한이 맺혀서 자기 동생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 새엄마가 너무 불사가 무서우니까 낮에는 못 가고 몰래 밤에 가서 동생들을 본다. 그래서 이 한 맺힌 울음이 라고 이렇게 우는 새가 있답니다. 자, 그 새가 바로 이 적동생. 그래서 이 한이 맺힌 거야. 그래서 그대 하늘은 홀로 가십니다. 자, 돌아가신 죽은 님에 대한 한이 느껴지는 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요. 자,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예, 그 한을 거두고 어딘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5번 가보세요. 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 상심이 크시군요라고 위로를 해주고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준 사랑을 기억하며, 자, 뭐하라고? 자, 그 사람이 남기고 간 뭔가가 너의 기억 속에 살아있지 않겠느냐. 내 혈액 속에 우리 아버지가 흐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 그리움을 이겨내라고 얘기해주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자, 이제 좀 빨리 가죠. 자, 17번 문제는 함축적으로 이런 다른 겁니다. 자, 나머지는 다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는 건데, 자, 3번에 나온 디귿 눈은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매개체로 이야기가 되고, 또, 아버지가 뭘 해치고 왔었어요? 눈을 해쳤으니까, 아버지의 그런, 실현, 이런 것들을 뜻하니까 아버지의 사랑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요. 다음 18번. 이거 읽어보자. 바로 나와야죠. 자, 색채 대비를 통해서 시적 상황을 드러낸다. 이 시는 색채 대비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는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9번. 자, 윗글의 특징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비슷한 문제군요. 자,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1번 과거, 현재가 대칭돼서 과거에는 옛것이 있고요. 아버지 사랑이 있고, 현재에서는 아버지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삭막한 현실에 대한 대칭적 구조가 대비돼서 나타난다. 였고, 그 다음 20번 보기를 참고해서 읽기를 감상한다 합니다. 자, 이것도 다 아까 감각적 이미지. 자,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 심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심상에 대한 설명 잘못된 거 찾으라는 거니까 3번 가보세요. 자, 서늘하고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과 이 어린아이의 연로상기한 볼이 대비된 것까지는 맞아요. 자,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사랑이 더 어떻게 부각되는 거지, 여기 나온 것처럼 냉혹한 현실, 아이가 죽나요? 아니잖아요. 이게 냉혹한 현실 드러난다는 말이 잘못된 거. 그 다음 21번 밑글을 영상으로 제작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신정중학교, 신송중학교가 2학기 기말고사 때 해야 되는 주요 포인트인데요. 아까 정말 얘기한 게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대비가 돼. 그럼 과거는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분위기 어때요? 옛것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답이 쉽게 풀립니다. 5번 보세요. 성탄절 분위기가 느껴지는 모습을 표현할 때에는 과거의 따스함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해 아니죠, 옛것이라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21번 다음 주 윗글을 가서 공감하며 읽을 만한 독자입니다. 이걸 뭐겠어? 현재 삭막한 현실에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따왔던 산수 열매 같은 따뜻한 정을 좀 느끼고 싶어요. 아버지가 그리워. 자, 그런 사람이 5번 이 시를 읽으면 좋을 것 같고요. 23번 윗글을 바탕으로 시화를 제작합니다. 이거 역시나 마찬가지죠. 이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 너무 쉽네요. 자, 늙은 아버지와 아들이 성탄절을 맞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 아주 좋긴 한데, 아버님이 현재는 지금 존재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다고 어떤 극단적으로 아버지가 피로 뻘겋게 변해가지고 내 몸 쪽으로 흡수되고 이런 거, SF 영화 아닙니다. 자, 둘 다 어쨌든 이 시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 어울리지 않죠. 자, 이렇게 성탄제를 좀 끝내고 뒤에는 좀 플라토너스로 가보죠.
플라토너스가 나와 있는 이게 여러분 이 작년도 EBS 교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는요 단독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항상 시 2개, 3개가 연결되거나 어떤 경우에는 시하고 수필 같은 경우하고 연결돼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는 시 하나가 나오는데 자, 조지훈의 자, 제목은 익숙하네요. 낙화라는 시입니다. 자, 신정신송중학교 학생들은 바로 중간고사에서 낙화라는 시에 대해서 공부했었을 텐데 자, 그때 낙화하고 이 낙화는 좀 많이 다르죠. 자, 낙화니까 떨어지는 꽃잎을 조심 소재로 하는 거는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다를지 한번 보죠. 이거. 자, 꽃이 지기로서는 꽃이 집니다. 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우리 하강의 이미지라고 배웠습니다. 하강의 이미지 밑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여러분 성적만 죄송합니다. 어쨌든 떨어지는 것은 보통 부정적이고 뭔가 실패하고 타락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강의 이미지로 그려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혹은 뭐 죽음 같은 것도 여러분 사실 뭐 꽃잎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꽃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쨌든 꽃이 진다라는 걸 통해서 드러나듯이 이 시의 분위기는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일단 시작합니다.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람을 탓하랴 라는 건 사실 탓할 수 없다죠. 자, 탓할 수 없다라는 이미 답을 만들어 놓고 질문하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거. 이거 뭐라 그랬죠? 서리법이라 했습니다. 답정 너예요. 탓할 수 없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저랑 수업 같이 이렇게 동영상강의 들으니까 즐겁지 아니한가? 이거 진실입니다. 바람을 탓하랴. 탓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일까요? 꽃이 지는 건 자연의 섭리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탓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변 밖에 성림별이 하나 둘 쓰러지고 역시나 하강이의 이미지가 드러나죠. 자, 여기에 이게 또 나오네요. 귀촉도 나오네요. 자, 귀촉도가 아까 뭐를 드러낸다고요? 한이에요. 한. 자, 귀촉도 한마는 울음 뒤에 먼 산이 다가서다. 자, 이거에 좀 얘기해보죠. 자, 산이 가까이 옵니다. 다가서요. 자,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자, 화류법이라고 합니다. 화류법. 이거 뭐냐면요.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자, 화류법 나올 때마다 설명하지만요. 화류법이랑 뭐랑 비교해야 돼? 의인법이랑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의인법이 되려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정신적인 활동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화류법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떤 무생물, 뭐 돌이 굴러간다. 뭐 그런 식의 그냥 정신적 의미가 없는 활동들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산이 다가오는 건 정신적 활동은 아니죠. 자, 그럼 촛불을 꺼야 하리 꽃이 지는데 꽃이 지는 그림자 뜨레어리여 하얀 미닫이가 우연불거라. 자, 하얀 미닫이 문에 바른 그 하얀 종이하고 그 뒤에 뜰에 펴있는 꽃이 무슨 색이야? 붉은색이야. 자, 여기도 뭐가 드러나? 자, 색채가 대비가 되죠. 자, 그러니까 뭐가 더 붉게 보여요? 꽃이 더 붉게 대비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꽃이 지는 게 더 슬퍼지겠죠. 자, 이게 바로 대비의 효과입니다, 여러분들. 자, 묻혀서 사는 이의 고운 마음을 묻혀서 사는 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이겠어요? 세상 일에 등지고 자연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의 그러한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여리겠어요, 지금. 이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하노니 걱정하노니. 자, 꽃이 지는 아침은 울고 싶어라 라고 자신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슬프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 들어가 있어. 근데 그 자연의 느낌, 그 느낌 하나하나 느낌에 살고 있는데 너무나 내가 아름답게 생각했던 그 꽃이 집니다. 그 꽃을 보면서 매우 슬퍼하는 느낌을 갖는 시가 되는데, 자, 여기 선생님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네요. 자, 아까 여기 별이 하나둘 쓰러진다는 건 뭘 뜻하는 거겠어요? 별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밤이 끝나고 이제 새벽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벽이 와서 언제? 아침까지 내려오죠. 네, 시간이 경과합니다. 밤중에서 새벽이 돼서 아침으로 오는 시간이 경과되는 모습도 여기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사람은 즉 낙화, 꽃이 지는 걸 너무나 서글퍼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플라타너스로 가죠. 플라타너스는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하자면 플라타너스는 여러분 가로수라 했어요. 그 나무. 자, 플라타너스 4개 물으면, 자, 플라타너스를 4개 물으면입니다. 자, 상대방에게 뭐 하고 있는 거야? 대화를, 말을 건네고 있어요. 자, 이런 거 대화체 형태로 나타난다고 배웠고요. 자, 너의 플라타너스를 너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인격체, 인격체의 의인법. 이건 의인법이죠. 너의 머리는 어느덧 파란 하늘에, 자, 하늘은 꿈과 희망 같은 정서를 했습니다. 젖어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플라타너스는 꿈과 희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 너는 사모할 줄을 모르냐? 너는 사랑을 좀 나한테 사랑을 표현해줬으면 좋겠는데, 플라타너스.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너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 우리가 이게 뭐가 나무 가지겠지, 뭐 가지하고 잎이겠지. 그걸로 여러분, 그늘을 늘려줍니다. 자, 이거는 플라타너스의 어떤 성질, 배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먼 길을 올 때, 자, 먼 길은 뒤에 홀로 되어 외로울 때니까 외로운 길이에요. 외로운 길. 고통의 길입니다. 여러분 삶은 외롭습니다. 플라타너스, 너는 그래도 외로운 길을 나와 같이 걸었다. 자, 즉 뭐야? 네, 동반자가 되어서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였다가 플라타너스였대요. 자, 이제 너의 뿌리 깊이 나의 영혼을 불어넣고 가도 좋으련만. 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잖아. 너의 뿌리, 너의 가장 근본되는 곳에 나의 영혼이 들어가. 그럼 둘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런 동반자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싶지만, 자, 이거 별표치 싫어했죠. 나는 너와 함께 뭐가 아니다? 신이 아니다. 자, 신은 완벽한 존재. 근데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 유한한 존재, 끝이 있는 존재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좌절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자, 수고로운 우리의 길이 닿는 어느 날. 자, 우리가 결국 끝이 있으니까. 길이 닿는 날이니까 신이 아닙니까? 다음 어느 날 플라타너스,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이 먼 곳에 따로 있느냐? 자, 죽어서 가는 곳이 따로 있겠느냐? 아니야. 나는 오직 너를 지켜서 내 이웃이 되고 싶을 뿐, 나는 너의 옆에만 있어도 되겠다. 자, 그곳은 아름다운 별과 나의 사랑하는 창이 열린 길이다. 자, 그럼 이 먼 길과 열린 길은 서로 대비가 되겠죠. 왜? 저 열린 길은 결국 우리 둘은 유한하지만 어쨌든 너와 내가 함께하는 길이니까요. 예, 이렇게. 그래서 얘는 플라타너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통점 이 두 개가 왜 같이 나오는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러면 시에서는요. 자, 위에서는 떨어지는 꽃잎을 보면서 어떤 정서적 깨달음을 얻고요. 그다음 밑에서는 길에 서 있는 플라타너스를 보면서 동반자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즉, 낙화, 그 다음에 플라타너스. 자, 이 둘은 둘 다 어떤 겁니까? 예, 자연물이라고 하는 자연에서 온 것들이에요. 얘를 통해서 어떤 인간의 정서를 느끼고 있잖아요. 자, 이게 바로 이 시의 두 시를 묶어놓은 이유가 될 겁니다. 자, 그거를 문제에서 확인해보죠. 자, 여러분들 고등학교,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 수능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못 풀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수업을, 이 내용들을 조금씩 이렇게 올려가는 이유는요. 알고 나면 별게 다를 게 없어요. 결국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십시오. 자, 가와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서 적절한 것 찾으랍니다. 자, 1번. 자, 가오는 나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자, 둘 다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진 않아요. 가 같은 경우는 시간의 이동은 나왔었죠.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서리적 표현. 자, 서리적 표현은 아까 뭐 있었어? 타타랴입니다. 타타랴니까 이거 뭐 해야 돼? 두 개가 바뀌어야죠. 바람을 타타랴 나왔던 건 가입니다.
그 다음에 가와 나는 모두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 자, 하강적 이미지의 시어는 어디에서만 나왔어요? 아까 얘기했던 낙화. 거기서만. 그러니까 가만 해당이 되고요. 가와 나는 모두 과거, 현재, 대비. 둘 다 과거. 자, 과거, 현재가 대비되는 건 뭐야? 나에 나왔던 플라토너스 정도 먼 길 혼자 외로웠을 때와 같이 함께 걸어가는 열린 길이 대비되는 거가 나오지 꽃잎이 떨어지던 낙화에서는 현재와 과거가 대비되는 건 있지 않았습니다. 5번 가는 혼잣말을 하는 방식으로 나는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 이게 중요하네요. 혼잣말을 하는 방식을 우리 뭐라 그래? 얘를 독백체라고 부를 거고요. 말을 건네는 방식을 대화체라고 할 겁니다. 자 이게 정답이 5번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 낙화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감정을 그냥 계속해서 혼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플라토너스 같은 경우는요 너에게라고 자꾸 너에게 말을 걸어요. 자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말을 거는 형태 그래서 대화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지금 여러분하고 이 강의로 만나고 있는 저는 무슨 체로 이야기하고 있나요? 설마 제가 지금 혼자서 이야기하는 여기도 있고 나는 뭐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독백체는 아니죠. 지금도 저는 계속 여러분들이 앞에 지금 사실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마치 있는 것처럼 상정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대답해 줄 것도 막 먼저 생각해 놓고 막 하잖아요. 자 대화체 지금 우리 수업은 대화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2번 고기를 바탕으로 가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자, 고기를 바탕으로 가와나를 감상한 내용. 자, 시인들은 시를 통해 자연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가치를. 자연에서 발견한 가치를 가지고 시인의 느낌으로 표현한다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 다 했었어. 자, 여기서 답은 4번인데요. 보세요. 나는 나와 함께 신이 아니다. 자, 이거는 아까 뭘 뜻하는다 그랬어? 우리 인간의 유한성인데요. 이거는 한계를 극복한 플라토너스의 자세를 본받겠대. 아니에요. 그 둘 다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했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기억은 뭐였나요? 기억. 바람을 탓할 수 없다. 이건 아까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섭리에 순응하는 태도 맞고요. 자, 니은은 아까 산이 다가온다 합니다. 아까 이거를 뭐라 그랬어? 이걸 허류법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2번에 설명해 놨느냐? 유정물입니다. 자, 유정물이니까 이거는 감정이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그러면 그 다음에 자 정답 5번인데요. 5번 보세요. 다 설명해 줄 필요 없고요. 자 미음이 뭐였죠? 너를 맞아줄 검은 흙이 따로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자, 플라토너스 인연이 언제가 단절? No, 단절이랑 상관없죠. 영원히 너와 내가 무반자 함께 열린 길로 갈 건데 왜 단절될 거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해를 했다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풀 수 있어요. 충분히 있는 거. 자, 일단은요, 지금 시까지 해설이 되는데 몇 분 정도 했는지 체크 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 체크를 안 해야겠네. 자, 이 나와 있는 부분을 문법 부분은요. 요 부분은 그러면 설명도 조금 여러분들 직접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 저하고 확인하고 여러분들한테 질문 받아보는 걸 할 테니까 일단 이번 주는 시만 일단 여러분께 동영상 강의로 제공하고요. 자, 문법 문제는 제가 답안지를 여러분들에게 따로 보내드릴 거고요. 거기서 해결하지 못한 것들은 반드시 우리 수업 때 와서 해결하고 뒤에 있는 품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